오늘 열강을 기대하면서 김홍진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첫째, 재미있게 해달라 맞습니까? 네. 둘째, 재미없으면 일찍이라도 끝내라. 강의를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반응을 보면 그분들의 수준을 알 수 있대요. 박수만 친다, 3류. 소리도 지른다, 2류. 뒤집어진다, 1류. 저 다시 나오겠습니다. 색채 심리학자 파버 비렌이 한 연구인데요. 붉은색, 갈색, 청색, 검은색, 오렌지색, 자기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르시면 그분의 심리가 나타난대요. 자기는 어떤 색을 고르시겠습니까? 정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자 있고 외치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예, 붉은색. 아, 세 분. 감정 기복이 심하고 현실적인 향락주의자. 아주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갈색. 한 분. 꼼꼼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함. 공무원 스타일 중에 아주 이 갈색이 많죠. 그 다음 청색. 우리나라 청색이 제일 많아요. 예,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내향형. 이분들이 좀 지나치면 이제 머리 깎고 입산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검은색은 양면성이 있다. 그 다음에 오렌지색 바람기가 많고 개성이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그런데 이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약간 꼬아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수가 와가지고 강의할 때요 이론적인 이야기만 쭉쭉쭉 해보세요. 다 자요. 완전 수면제. 그래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도 만들어 온 거예요. 좀 갸륵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여기서 3시간 수업 강의를 듣는데 좀 재미있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왔습니다. 퇴직 이후의 미래 설계, 퇴직자의 변화 상태, 퇴직 이후에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가. 변화를 잘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수용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퇴직자의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변화가 됐지요?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살아갈 수 있을까? 퇴직자의 미래 설계는 보통 모든 기관에서 할 때 공통적인 게 5가지입니다. 미래 설계를 할 때 5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건강관리, 관계관리, 인간관계. 퇴직 전에는 직장관계, 가정관계뿐이지만 퇴직 이후에는 직장관계가 끊어지고 가정 안에서 또 사회생활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재무설계도 중요하죠. 재무관리. 근로설계.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소일거리라도 찾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근로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가 시간, 그 많은 쉬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5가지가 설계되면 그분은 퇴직 이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퇴직자의 변화 상태 좀 보겠습니다. 퇴직자의 변화 상태, 미래 설계에 있어서 퇴직자의 변화 상태. 리타이어 많이 들어봤죠? 퇴직. 은퇴하고 퇴직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퇴입니까? 퇴직입니까? 여러분들은 퇴직이죠. 은퇴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뭐 준비하는 걸 이제 은퇴라고 그러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퇴직이죠. 제 친구가 전주에 그 이태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몰라요. 그 덕진동에 가면 그 국악 원장은 뭐 있죠? 그게 무슨? 네, 국악관. 국악관이죠. 네, 국악관. 그 원장 하면서 퇴직했는데. 예. 도청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가 지금 그 친구가 퇴직한 지가 3년 됐으니까. 저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대학 교수는 65세까지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감사합니다. 예.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퇴직 준비를 나름 해 가고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자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교육을 거기서 23년 했네요. 많이 했죠? 예. 거기는 공단에서 강의를 시키면서 강의 평가가 안 좋으면 다음부터 안 불러요. 근데 23년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강의가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죠.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끼우고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 김영석 교수라고 들어보셨죠? TV에 종종 나오시는데 지금 105세쯤 됐을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인터뷰에서 나오는 말씀에 70대가 최고 황금기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이론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70대가 가장 황금기. 우리는 아직 황금기가 안 왔습니다. 황금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10년은 기다려야 되겠죠. 은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럽습니다. 빨리 은퇴. 우리 저도 좀 빨리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제 친구들 은퇴하니까 저도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늘 등산 다니고 놀고 여행 가고 뭐 하는데 그게 부러울 정도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 리타이어, 퇴직, 리스프링, 회춘, 리스프링 회춘입니다. 봄으로 회춘하다. 리멤버, 기억하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다. 리폼, 개혁하다. 리엔트리, 재진입하다. 그러니까 리타이어, 이게 이제 은퇴, 퇴직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죠. 퇴직자들이 모였는데 대화 내용 3가지가 제일 핵심이더래요. 뭘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스톱 이야기. 2번째, 바둑 이야기. 3번째, 산에 간 이야기.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겠다.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고스톱 이야기, 바둑 이야기, 물론 여가가 뭐 산에 가고 바둑 할 수 있지만 준비가 좀 덜 된 분의 이야기들입니다. 퇴직은 청년 후반기라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0세에서 17세가 미성년자고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라고. 우리는 청년입니다. 나는 청년이다. 시작. 나는 청년이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안 들어요? 시골 가야 돼. 시골 쪽으로 들어가야. 그래요? 저는 대학생들하고 놀잖아요. 대학생들하고 축구하고, 대학생들하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살아요. 대학생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뛰면 다칩니다. 그런데 마음은 진짜 대학생이에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걸 잘,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해요. 근데 마음은 진짜 청춘이에요, 청춘. 그래서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하는데요. 중년, 79세, 66세에서 79세, 중년이라고 하는데요. 80세에서 99세, 노년이고, 그 이유는 그냥 장수 노인인데요. 66세, 67, 79세. 이제 우리는 이제 65세 이하니까 청년 아니겠습니까? 청년인데요. 청년이라고 하기는 또 중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만든 단어가 뭐냐면 이제 신중년. 시작. 신중년. 60세에서 65세는 신중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훨씬 더 신나지 않을까요? 여기 혹시 손주 있습니까? 손주? 자녀들 결혼해가 손주. 안 계신가요? 아들, 딸을 좀 늦게 낳으신가요? 요즘 또 그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곧 나와요? 저는 오늘 새벽에 손주 깨워가지고
밥 챙겨주고, 딸이 애를 둘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손주를 보고 있고, 아들은 장가를 안 가요. 30이 중반이 되는데 장가를 안 가요. 그래서 언제 또 그 손주를 볼지, 친손자를 볼지 신중년의 세대에 들어왔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35%가 60대에 의해서 남겼다고 그래요. 70대에 의해서 23%, 80대에 66%가 80대에 남겼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이젠 드디어 우리가 일할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나만의 인생에 나만의 일을 내 인생을 살 기회가 지금부터 되었구나. 지금은 사실 나를 위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 살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는 일, 나를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면서 사는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퇴직 이후에는 나만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 인생이죠. 진짜 내 인생이 퇴직 이후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자. 시작.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자. 동의하십니까? 네. 시작.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 살자. 동의하십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세 번째 시작. 이제 나를 위해서 살자. 진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살자고요. 이제.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퇴직하시니까. 저도 2년만 있으면 퇴직입니다. 그날이 기대되고. 퇴직은 해방과 새로운 기회다. 변화와 기회인데요. 변화. 퇴직은 새로운 변화죠. 그런데 이 변화는 새로운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방을 외쳐주셔야 돼요. 해방. 해방 시작. 해방을 외쳐주셔야 돼요. 승진의 억압에서 좋아요. 출세의 무게에서 좋아요. 예, 직장의 굴레에서 그래요. 공무의 부담에서 그리고 형식의 틀 속에서 마지막 경제적 책임에서 해방. 이제 해방으로 살았어. 근데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면 이 녀석들 뒷 감당을 하기 위한 경제적 책임은 아직도 짐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조금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게 자식들이 기대를 덜 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좀 생기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해방도 됐고 이제 변화인데 변화된 것이 바로 위기인데요. 위기. 기회라는 거죠. 위험은. 위험은 기회라는 건데 어떤 기회인가? 기회를 다 기회다라고 외쳐주세요. 시작. 기회다. 외쳐주시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요. 예, 나를 위한 여유 시간을 갖는 기회다. 좋습니다. 새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는 이런 기회가 별로 가질 수가 없었죠.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로 연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로 연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공로 연수에 계신 분들은 그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겠죠. 제 형님이 군인 출신인데요. 군인 출신. 군대 가가지고 계속 그 군대 생활하는 걸 보고 말뚝 박는다고 옛날 그런 말 했었죠. 저희 사촌 형님이 말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가가지고 하사 달고 중사 달고 상사 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원사 다음에 더 이상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게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딱 하면서 1년 동안 공로연수를 주더라고요. 공로연수를 뭘 하냐면 1년 동안 저 임실인가 어딘가 그쪽에 가가지고 그 한옥 만드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한옥 만드는 것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1년 동안 배우고 나와가지고 이젠 정년퇴직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옥 만드는 사람들은 몇 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일을 하러 다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처음 배웠으니까 그
리더는 아니지만 뒤에서 뭐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시다발이다. 시다발이. 우리 용어로 서브 우리 용어 아닌 것 같아. 보조 잡부, 예, 보조해도 거의 300만 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완전 일이지 않습니까? 큰 노가다인데 300만 원을 받는데 먹여주지, 입혀주지, 재워주지. 다 끌고 직장 다니. 이제 그 오야라고 합니까? 그 오야지라고 그래? 그 양반이 끌고 다니면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군인연금 받죠? 군인연금 제가 볼 때는 꽤 받을 거예요. 아마 좀 세죠, 거기가. 네, 세. 거기다가 또 300만 원 받죠? 그러니까 충분히 살고도 남아요. 이래서 좋고. 그래서 형님이 미리미리 그 공로연수 때 참 지혜로웠다. 이제 70이 이제 넘었어요. 70이 넘으니까 일하기가 좀 벅차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느냐? 용달차를 끌어요. 용달차를 끌고, 그 전화 받고 가서 그 짐 실어다가 주고. 그것도 또 꽤 잘하고 있어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욕심 없이 하니까 그것도 재밌대요. 그리고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건 뭐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내가 벌만큼 하니까 피곤하지 않게 하면서 퇴직 이후의 삶을 아주 멋있게 살고 있는 우리 형님입니다. 이젠 80대면 이제 고향으로 와서 그 한옥 옛날에 그 한옥 만든 그 기술을 가지고 한옥을 딱 짓고 이제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여러분 집 지면 죽는 거 알죠? 어떤 사람들은 집 지어놓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 안 짓는 분도 계시는데 기회다, 기회. 좋은 기회. 10명 중 7명이 퇴직 후유증을 앓는다고 그래요. 준비가 안 되면 퇴직 후유증을 앓습니다. 그런데 재취업과 창업을 하면 49%가 1년 내에 이 모든 퇴직 후유증을 완전히 살아버리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게 됐죠. 여자분들도 여가 활동을 찾으면, 일을 찾으면 후유증에서 다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소일거리라도 찾는 게 중요하죠. 퇴직 이후에 여러분 매일 놀아보십시오. 어제도 놀고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할 일 없이 놀고 하면 이것처럼 또 큰 고통이 없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 이 영상을 볼 텐데요. 퇴직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퇴직 날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출근. 기억하기 싫죠? 그게. 네, 그게 10월 8일 작업복답한 거. 그래요? 그러면 나도 이제 이제 나오구나. 근데 마음만 하니까 이거 20대, 30대 제대로 기술 경쟁으로 프로젝트 다시 있는데 나가니까 그때는 막 이구가 쓰고도 틀어져. 그 신대방 쪽에 저희들이 사무실 있었고 저 농구까지 있는데 참 먼 길이긴 하는데 그 보람의 병원에 넘어는 그 당시 벚꽃이 그렇게 바람이 흩어진 모습이 저에게 정말로 마음으로 그냥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대변하고 벚꽃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몇 번 마음을 정리하고 아마 내가 아내하고 가족하고 대면하기 위한 내 마음의 준비 시간을 오래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방송에 처음 고백하죠. 네. 그만큼 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나의 60의 마지막 출근길. 이제 20, 30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농담스러워 친구들 모이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라 그러지 말고 말이야. 우리가 사실 가면은 우리가 혼자서 안 가도 바로 서울을 우리가 가면 한 번만 더 주고 하면 가면 뭐
그것은 어차피 집에 있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안 좋아하세요? 집에 있는 건 뭐 별로 안 좋아하지, 뭐 버려다 줄 때나 좋다는 거지. 올해 환갑을 맞은 윤성원 씨. 그는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었다. 현대자동차라는 이 마크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입사할 때는. 근데 이제는 이게 어찌 보면은 참 뿌듯하죠. 어디에 가도 자동차 이 경찰하고 뭐 이렇게 입고 가면은 다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지금은 이제 꽃마차라고 소위 말하는 꽃마차. 아직 뭐 은퇴하는 생각을 못 했죠. 사실은 지금도 그 실감이 안 나요. 지금도 뭐 아직 젊었는데 뭐 가야 되나? 그 주위에서 뭐 형님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벌써 뭐 300일이 뭐 무너졌다.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조금씩 농담식으로 하니까 올해 진짜 그만두는구나. 뭘 해야지?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릴 만큼 연금도 차곡차곡 부어왔다. 어쩌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60세의 모습. 그러나 그는 혼란스럽다. 제가 봤을 때 그 내년 1월 2일은 막연할 것 같아요. 막연한 진짜 이제 회사 안 가는구나 하는 공감이 클 것 같아요. 엄청 클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많잖아요. 삶이 살아간다는 이 느끼는데 막상 정년 퇴직한다, 혼자 있는다,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6개월을 산에 다니고 저녁에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늦잠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머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년퇴직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응? 이걸 갖다 이 사람을 다 산으로만 보낼까? 응? 이 사람들이 나와서 꼭 돈을 벌어야지만 또 수고시키는 게 아니잖아. 얘처럼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전공이나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나 마시고 하자 야. 아유 너무 심각하다. 남 얘기가 아니죠. 가까이 있는 내 이야기라 이 공감이 조금 됩니다. 이제 퇴직자가 어떤 변화 상태가 되냐면요. 가장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상실감이래요. 상실감. 합법적인 지휘력이 다 사라지잖아요.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뭐 대리님 이게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퇴직 후의 사회적 지위는 호칭이 달라지죠. 이름 상실, 역할 상실, 지위 상실, 자아 상실 다 상실되고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국민적인 새로운 이름. 아저씨. 아줌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그냥 평범 편안해야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 거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야 이게? 그러면 이제 아직 제자리를 못 돌아온 거죠. 세 가지를 내려놓아야 자유를 누린다고 그래요. 첫째는 현역 시절에 완장을 내려놓게. 의원님들은 그 끝나고 나서도 의원님이 돼. 계속 의원님. 네. 그걸 못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 계속 의원님이요. 그냥 계속 의원. 다 기간이 끝났는데도 의원님. 그다음 눈높이를 내려놓고 교육과 훈계를 내려놓자. 교육과 훈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세 가지를 내려놔야 마음이 편안해요. 또 단절감이 생기죠. 하루아침에 뭐가 된다? 두자입니다. 시작. 백수가 된다. 근무한 직장과 단절된다는 배신 감정이 들기도 하고 외부 출입이 중단되는 개인 기피 감정도 들기도 하고 무기력감이 생기는 우울 감정도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죠. 무력감도 생기죠. 가장 큰 변화는 직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백수가 된대요. 화백.
그 다음에 이제 화백이 안 되는 분들은 장로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장로가 뭔지 알죠? 장시간 노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많이 된대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합법적인 실업자가 된다는 거죠. 제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수기 모집에서 가장 많은 활동한 영역이 퇴직 이후에 봉사활동이었어요. 수기 모집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모집한 사람들을 면접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 한 분이 기억나는데 지금도 200만 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200만 원 프로젝트. 퇴직 이후에 200만 원을 벌어보자. 그 프로젝트 이야기를 수기로 썼는데 감동이었어요. 공무원 연금 받지 않습니까? 그 외에 200만 원을 더 벌어보자 이거지. 200만 원. 자기가 자격증이 하나 있대요. 무슨 자격증. 무슨 기상가 무슨 자격증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팔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간대요. 그 50만 원 받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50만 원. 그 다음에 저녁에 야간 근무 쓰는 데 있잖아요. 야간에 초등학교 같은데. 당직, 야간 당직. 그런 거 일주일에 몇 번 가고.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 시간당 몇 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중에 보통 왜 일일 노동 나가면 그 도시에서 조금만 나가면 배밭도 있고 사과밭도 있고 그런 데 하루 가서 일하면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스케줄 딱 짜가지고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 수기를 보내왔어요. 장려상 탔어요. 장려상. 제가 그 수기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대단하다. 한편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들었어요. 오래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퇴직 이후에 자기를 누추한 삶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완전 풀어지지 않고 긴장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사는 분도 봤습니다.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이제 변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퇴직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용하고 적응하기. 시작. 수용하고 적응하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했는데요. 저기 남이섬 아시죠? 남이섬. 네, 거기 춘천. 거기가 강원도에 들어가죠. 예, 네, 강원도 들어가죠. 거기서 청소부 하면서 그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너 교장 위신이 어떤데 네가 뭐 하고 있냐? 막 매일 난리를 별 이야기를 다 하더래요. 그런데 제일 와가지고 제일 부러워한대. 너도 지금 4대 보험 지금 타는구나. 70이 넘었는데 4대 보험을 타고 있으니 4대 보험 가입해가지고 제일 부러워한대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귀천이.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되죠. 교장 선생님이 청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고. 이분입니다. 이분. 신명호 교장 선생님. 그래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시작. 적응하고 생존하기. 결국 사람 남는 것은 강인함도 아니고 생존. 적응하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 적자 생존이라고. 적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잘 이렇게 체킹도 하시면서 들어주셔서. 그러면 변화하고 수용하고 시작. 변화하고 다 함께 왼주먹을 쳐보세요. 오른손 드시고 하나 둘 셋 하면 5개 중에서 하나 잡아서 펴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어떤 걸 잡아서 펼까 생각하세요. 따라서 그분의 마음의 심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잡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잡아서 펴세요. 폈죠? 옆 사람 보세요. 뭘 폈는지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네, 이제 확인합니다. 엄지 펴신 분. 3분.
네 분. 도전적인 사람. 최고할 때 어떻게 해요? 네, 도전적인 사람. 그 다음에 검지. 검지 5분. 맞네요. 의외로. 머리 복잡하고 어디로 떠나오시면서.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예, 가운데 한 분. 네, 두뇌가 명석하신 분. 남해에서 오신 여선생님이 예, 두뇌가 명석하신 남해에는 여성분들이 대단하대요. 남해에는 여성분들이 아주 대단하대요. 일을 많이 하신대요. 그 다음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변화를 잘 수용하는 사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변화를 잘 수용하는 사람. 그 다음 약지. 약지는 없죠. 약지는 세상 어렵게 사는 사람. 약지는 펴지지도 않아요. 잘 안 펴지는데 남이 하지 않는 걸 하다가 사건 터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고 수용하기. 시작. 변화하고 수용하기. 예. 새끼손가락처럼 작은 변화도 잘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변화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수용하고 활동하기. 시작. 수용하고 활동하기. 직장 퇴직하죠. 이제 여기서 퇴직하죠. 진짜 은퇴는 여기고 나이 먹으면서 건강곡선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건강곡선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퇴직 이후에 인생이 이렇게 아주 찬란한 퇴직 이후에 인생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물론 하얀 곡선을 긋겠죠. 제1 활동기는 30세까지, 제2 활동기는 60세까지. 우리 선생님들은 60세까지 마쳤고 이제 60세 이후 제3 활동기에 들어간 겁니다. 인생이 세 단계로 나눈다면 3분의 2 살았고 3분의 1 남았습니다. 3분의 1도 의외로 중요한데 대부분 3분의 1은 준비하면서 살고 3분의 1은 열심히 살고 3분의 마지막 이 3분의 3 여기는 별로 준비 없이 맞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그게 아니고 이제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런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교육을 시키는 데가 없잖아요. 퇴직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를 일단 잘 하는 게 마지막까지 잘 가는 길이다. 그리고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을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목표 잡고 살아가게. 목표 잡고 퇴직 이후에 목표를 잡고 살아가게. 이번 혹시 이제 여기 와서 자연도 보고 여러 현장 답사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새로운 목표를 잡는데 무엇을 할까 이런 잡고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마음을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고 현장 답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서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계획과 설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속도보다 시작.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하고 목표를 보고 노를 저을 때 배가 나아갑니다. 남해 계신 선생님들 바닷가지 않습니까? 제가 거제도 선생님 거제도에서 내도에서의 제가 이거 뭐라고 그러죠? 노 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를 저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조그마한 배를 이것으로 노 젓지 않습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데 제가 하면 바로 빙빙 돌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면 바로 갑니까? 그랬더니 저 끝을 쳐다보래요. 거기를 보고 저으면 그쪽으로 간대요. 그런데 이렇게만 저으면 빙빙 돌아요. 깨달았죠, 내가. 목표 지점을 보고 가야 제대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쳇바퀴처럼 돌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죠. 회사에서 그 보직을 이제 내려놓게 되면은 평직원으로서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이 그때 대학생들이었고 그래서 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참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한때는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2주, 3주가 지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죠.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뭐 전화 통보받고 조금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그 비몽사몽을 좀 헤매죠. 과연 27년 동안 일한 직장이 나에게 한순간 이렇게 혐오감과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인생 전체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라. 나오면 대책 없다. 그렇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사실은 뭐를 따로 뭐 혹시 뭐 자격증을 따거나 뭐 이렇게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닥치지 않으면 구체적인 설계는 저도 어렵더라고요. 퇴직 후에 어떤 걸 위해서 내 나름대로 뭐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고서는 제가 한 3주간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아파서 누웠던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물만 먹고 누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은행원하고 이제 상담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재직증명서 한 통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나 엊그제 퇴직을 했다. 그랬더니 은행원이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러면은 대출은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대출 자격이 없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퇴직을 했구나. 직장 다니면서 저 시간만 있으면 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죠. 시간에 쪼달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마침 직장을 그만두니까 제가 원했던 그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일단 남편이 이제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으니까 제가 있던 공간에 있는 그런 제약이 있고 제가 뭐 친구랑 누가 통화를 하고 싶어도 아파트라는 그 공간에서는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제 고등학교 동창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고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살이었거든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스스로 그거 뭐 대단하다고 내가 그러는가 해서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했던 경력은 그냥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보자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죠. 한 2년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 공부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사실 그때 봉사 차원에서 뭐 그냥 한 거였거든요. 호수 없었어요. 봉사 차원이고 그냥 제가 좋았으니까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1년 반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이게 앞으로 내가 나갈 길이었구나. 그래서 특별한 퇴직 후에 자기가 할 거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기술이다, 자격증이다 이런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저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 무엇인지 몰라도 세상에 오페라 갖고 해설을 할 거를 누가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한 1, 2년이 힘들었었는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다지고 뭔가 빛이 보이는 내가 가야 될 길, 죽기 전에 여기까지는 가야겠다는 결심을 쓰니까 사실은 두려운 거 없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걸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공로연수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공로연수는 준비시켜 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것이다. 공로연수 기간에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퇴직을 미리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로연수도 좋고 그 연수 과정에 이런 교육은 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가지고 그것도 제주도에서 하니까 너무나 좋아. 그것도 빡빡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한국산업연구원 얼마나 이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퇴직자의 미래 설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추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멋있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 은퇴 전문가들이 말하는 퇴직자의 5가지 미래 설계 요소가 있습니다. 5가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하면 퇴직 이후에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멋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건강 설계. 얼마나 살 것인가. 퇴직 이후에 30년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최하. 관계 설계. 어떻게 관계를 잘 설정할 것인가. 재무 설계. 중요한 건 재무 관리죠. 또 근로 설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여가 설계. 무엇을 하며 놀 것인가. 이 5가지의 영역 나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행복한 퇴직 이후의 삶이 되지 않을까.